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치수기 완료했고요. 이제 남은 거 배치 하나입니다. 자, 배치 하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양식이 나와 있는 이제 요 페이지를 봐야겠죠. 문제 보기 2번 누르면 나오는 이제 요 양식을 보고요. 배치 작성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배치를 작성할 때는 일단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배치 1 눌러서 배치 탭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빨간색 테두리에 리미치 영역을 잡아줘야 돼요. 좌측 하단은 0,0, 그 다음에 우측 상단은 297210. 자, 그럼 리미치 명령을 실행을 해서 LIMITS 리미치 명령을 실행을 해서 0,0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97,210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 틀을 그려야죠. 도면 틀의 사이즈는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고 리미치 영역에서 10mm씩 들어와서 존재를 하죠. 그래서 REC 일단 리미치 영역을 먼저 그려야겠죠. 엔터 0,0에서 그 다음에 297,210. 제가 이 렉탱글로 사각형을 그려준 방식은 이제 좌표를 직접적으로 입력한 거, 그리고 이제 앞에 골뱅이를 안 붙였으니까 절대좌표를 입력한 건데, 절대좌표 입력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동적 입력이 켜져 있다 그러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좌표 입력이 제대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동적 입력의 특성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캐드 명령어 캐드 초반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끄고 해줘라. 동적 입력을 굳이 끄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절대좌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앞에다 샵을 붙여놓고 샵을 먼저 치고 나서 297,210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적 입력 사용 시의 절대좌표는 앞에 샵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좌표 입력할 때 앞에 골뱅이를 입력하듯이 그렇게 작성하면 된다. 어쨌든 이제 리미치 영역을 그려줬으면 저 리미치 영역을 옵셋 10mm에서 안쪽으로 10mm를 들여주면 이제 여기 우리가 원하는 도면틀이 작성이 된다. 이게 들어오고 나면 이제 바깥에 이제 기존에 리미치 영역 그려준 건 반드시 지워줘야 돼요. 리미치 영역이 그려져 있다. 전 리미치로만 존재해야지. 그려져 있으면 감점입니다. 자, 도면틀은 이제 흰색이죠. 흰색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배치에 넘어와서 흰색으로 표현되는 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0번 레이어, 하나는 문자 레이어인데 그림 형태로 그려진 거, 즉 이제 선이 그려졌다든가 뭐 그런 도형이 그려졌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0번 레이어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이제 레이어를 0번으로 바꿔줄게요. 뭐 대부분 쓰이는 게 0번 아니면 문자인데 왜 커렌트 레이어를 굳이 0번으로 바꾸지 않고 문자로 바꾸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문자로 놓고 아니면 또는 0번으로 놓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틀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면 내가 안 바꿨구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다 바꿔서 갖다 놔줘야지라는 걸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요쪽에 있는 이제 표지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표지란 만들려면 이제 한 선만 옵셋을 해야 되는데 지금 렉탱글로 만든 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뭘 깨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드 X 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고 나서 이제 옵셋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옵셋 8을 입력을 하고 이제 위에서는 선택하는데 3번 해줘야겠죠. 3번. 그래서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 M을 입력하고 아랫방향으로 쭉 온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만 클릭 1번, 2번, 3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ESC. 자, 옵셋 그 다음에 30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선을, 수직선을 그 다음에 왼쪽으로 30mm 안으로 들여주고요. 다시 옵셋 실행해서 25 해서 이제 한번 옵셋한 선을 또 25mm만큼 또 한번 옵셋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림 TR 해서 이제 잘라서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써야죠. 글자를 쓸 때는 DT. 저는 이제 DT를 써요. 여러분들은 MP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DTX를 할게요. 글자의 높이에선 옆에 써 있어요. 3이라고. 그래서 DT 그리고 엔터. 자, 저는 이제 글자의 가운데를 사각형의 가운데에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뭘 해주느냐, 일단 글자의 가운데를 먼저 잡아줘야죠. 그래서 자리 맞추기 J. 자, 얘를 MC 중앙 중간이다 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운데도 잡아줘야 되니까 Shift 마우스 오른쪽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에서 사각형의 대각이 되는 두 점을 찍어서 그 두 점 사이에 가운데 점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정확하게 잡혔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자 높이를 입력을 해야겠죠. 문자 높이는 3이라고 했어요. 아까 3.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없고요. 그냥 엔터. 그 다음에는 한글로 바꿔서 수, 험, 번, 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엔터 2번 쳐서 끝내면 돼요. 자,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왔으니까 레이어가 안 맞구나. 바로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자는 선택하고 문자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칸은 굳이 새로 쓸 필요 없이 문자 레이어로 바꿔주는 여기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죠. 단 칸의 폭이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각형의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가운데를 잡아서 해야 돼요. 이쪽 사각형의 가운데를 잡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아까 했던 두 점표의 중간에 대각의 두 점을 찍어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글자가 지금 처음에 자리 맞추기로 중앙으로 잡잖아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저 글자에 인서트 포인트, 삽입점을 잡아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카피, CO 한 다음에 한글로 돼 있으니까 영문으로 바꿔야겠죠. 카피, CO 한 다음에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저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인서트 포인트를 이용할게요. 삽입점을 이용할게요. 인서트. 자, 글자에다 갖다 대면 저렇게 나오죠. 그리고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당연히 미디 비트윈 투 포인트에서 요 점과 그 다음에 거기 대각이 되는 요 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ESC. 자, 나머지 칸들은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카피. 자, 글자 두 개 모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전체 칸에 좌측 하단을 찍었다면 그 다음 칸도 좌측 하단, 그 다음 칸도 좌측 하단을 찍어서 복사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름. 자, 여기는 1차. 자, 그 다음에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름은 자기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저는 AI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일자는 시험 당일날에 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기 있는 거 적어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가서 저기 있는 거 적으시면 감점이에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작성이 끝났으면 줌 올 전체 화면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다가 배치해줘야죠. 뭐를? 우리 문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배치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델에 있는 항목을 갖고 와서 배치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모델에 있는 항목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 화면을 뷰포츠라고 해요. 저 뷰포츠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뷰포츠를 삽입할 때 쓰는 명령은 m뷰죠. 그래서 단축키로는 mv예요. 자, 이제 일반적인 강좌 같은 경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4개 넣고 하나 지운다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3개니까 그냥 3개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뭐 어떻게 하든 뭐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3개를 넣어요. 그래서 3개를 넣을 거니까 3이라고 해요. 자, 3개를 넣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죠. 4개를 넣으면 칸을 반반 나눠가지고 전부 다 4개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3개면은 반반 나눠서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가 크게 된다. 큰 놈을 어디다 버릴까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우린 둘 중 하나예요. 위 평면도 쪽이 이제 하나, 위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면이 위쪽이 하나든가 위쪽이 크게 나오던가 아니면 오른쪽이 하나밖에 없어. 우측면도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른쪽이 크게 나오는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우측을 쓴다 그랬어요. 이유는 그냥 엔터만 치면 되죠. 기본 설정이 우측이에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서는 도면 틀 좌측 하단에서 클릭, 그 다음에 우측 상단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들어오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려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뭐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한번 모델에 가볼까요? 모델에 가서 화면을 축소해보면은 요 아래쪽에 뭐가 있나 했더니 있을 만한 건 없네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이쪽에 뭐가 남아있어서 그렇게 되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돌아오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렬을 해줘야겠죠.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평면도를 가운데로 오게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우측면도를 가운데로 오게, 정면도를 가운데로 오게 하고요. 여기는 이제 우측면도를 가운데로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올게요. 땅땅. 자, 그리고 이제 요 뷰포트 삽입하고 제가 하나 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뭐 나중에도 상관없으니까 선택하고 얘네들은 뷰포트 레이어로 보내줘야겠죠. 뷰포트 레이어로 보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축척을 맞춰야죠. 축척. 그래서 이제 원래는 MVSETUP 해가지고 거기에 뷰포트, 스케일 뷰포츠, 뷰포츠 축척, 그걸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걸 안 하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뭐냐, 여기 밑에 오면 여기 확장하시면 여기서 1대2 선택해주면 그 상태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요거 했죠.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사이즈 맞췄으니까, 비포트의 축척은 맞춰졌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위치를 맞춰줘야죠. 위치를 맞춰줄게요. 자, 일단 위치 맞춰주기 위해서는 일단 정면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면도에서 오른쪽 선이 끝 떨어져 있는 거리, 그리고 아래쪽 선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줘라. 그래서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온 다음에, 자, 얘는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이게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와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맞네요. 자, 그리고는, 자, 평면도는 이제 높이만 조정해주면 돼요. 위아래 떨어진 거. 근데 여기 떨어진 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는 여기 좌우 떨어진 거. 그래서 여기 좌우 떨어진 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가까이 붙인다고 가까이 붙였는데, 그래도 아직,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일부러 가까이 붙이면서 바랬던 거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 살짝 걸치죠? 이런 거. 이렇게 살짝.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빠져나가고 나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살짝 걸치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이제 요 부분이 남고, 요 부분이 남는다. 일부러 이제 여기 거리를 여기랑 비슷하게 안 맞출게요. 약간 벌릴게요. 왜냐면, 요거 삐져 나온 상태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율을 비슷하게 맞췄는데도 이제 여기가 이렇게 삐져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즉, 도면 배치를 처음에 모델을 그래서 너무 가까이 붙여서 그랬던 얘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도 할 줄 아셔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그랬는데, 제가 너무, 덜 붙였네요. 자, 어쨌든 이제 위치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으면 이제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오고 일단은 이제 요거 해소하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할게요. 정렬까지 끝나고 나야 이제 완전히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렬을 해보면, 자,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이제 MV 셋업을 해야겠죠. MV SET UP다. 자, MV 셋업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해야 되니까 align A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하고 우측면도 사이에는 수평 정렬이에요. 수평 정렬. 그러니까 여기서 H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칸에 들어와 있죠. 근데 정면이 기준이라 했어요. 정면 쪽으로 먼저 올게요. 그리고 나서 높이 위아래에 있는 점들 중에 이제 한 점을 잡고 여기서 같은 높이에 있는 점을 잡아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바닥점을 잡을 거예요. 잡으려고 이제 갔는데 안 나오죠. 뭐가? 오스냅이, 자동 오스냅이. 그래서 MV 셋업 들어오면은 특징이 뭐다? 자동 오스냅이 자동으로 꺼진다. 그래서 F3을 눌러가지고 다시 켜가지고 살리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살리면은 리스트 내가 이제 세팅했던 이제 오스냅의 상황들이 전부 다 깨져버리면서 다시 세팅하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수동으로 엔드포인트 오스냅을 불러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바닥 쪽에 있는 끝점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우측면도 쪽으로 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일 바닥선에 있는 끝점 중에 한 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당연히 오스냅이 안 떠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을 다시 해줘서, 다시 엔드포인트.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다가 땅 붙여서, 이렇게 해줘요. 물론 저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을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앞에서 몇 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오스냅 단축키 앞에 세 자리를 외워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안, 그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도 잘 안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CAD 배우시는 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그래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면도하고 우측면도 맞췄으니까 정면도하고 평면도 맞춰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수직 정렬이죠. 수직 정렬. 명령이 안 끝난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V를 치고 엔터. 수직 정렬을 바꿔주고요. 정면도에 와서 좌우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잡아주고, 마찬가지 평면도에 있는 좌우에 있는 점들 중에 같은 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면도에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에서 END 엔드포인트 선택하고요.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끝점을 하나 선택할게요. 그리고 평면도에 와서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END 끝점을 하나 잡아줘서 위치를 맞출게요. 안 잡혔네요.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맞출게요. 자, 그러면 위치가 맞췄어요. 왜 안 움직이나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 이렇게 되고 이제 정렬이 다 끝났으면 빠져나오시면 돼요. 정렬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점을 찍기, 화면이 조금해서 점을 찍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마우스 가운데 휠을 절대 돌리시면 축척이 틀어지죠.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많이 주의하셔서 좁으면 좁은 대로 거기서 요령껏 잘 맞추세요.
자, 그리고 이 화면에서 이제 빠져나오려면 ESC 눌러서 명령을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의 빈 공간에서 요 틀이 없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발생된 문제 두 가지죠. 여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삐져나와 있어요. 뭐가? 요 밑에 있는 이 중심선이 위아래를 가까이 붙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충분히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삐져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삐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붙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간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은 이제 안 삐져나오게 해줄 수 있고, 얘를 옆으로 조정을 해서 요 간격이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삐져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공간을 내가 너무 좁게 잡아서 한 거다 그러면 모델에 가서 공간을 벌려주면 되는 문제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공간을 벌려주는 문제는 해결이 되긴 하는데, 공간을 벌려주면 배치에 가보면 이게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틀어지죠. 그러면 이제 정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얘 위치로 옮겨주는 건 그렇게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배치에서 위치를 또 다시 MV 셋업하고 뭐 위치 잡아주고 그런 걸 다시 해줘야 돼서,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무조건 그 배치를 수정해줄 모형에 가서 이제 서로 간의 간격을 수정해줄 수밖에 없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조금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위치를 수정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 자, 여기서 요 뷰포트, 요 칸의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주느냐? 요 점을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죠. 올려서 칸 사이즈를 올린 거예요. 저는 지금 그립점을 잡아서 올렸어요. 근데 그립점을 잡아서 올리는 방법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 스트레치. 근데 대부분 스트레치를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치로 이제 여기를 옮기려면 스트레치로 감쌀 때, 스트레치를 선택할 땐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나오는 저 파란색의 창, 저거는 윈도우 타입 셀렉트죠. 이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녹색 창, 크로스 타입 셀렉트죠. 이 크로스 타입 셀렉트로 반드시 이 선을 셀렉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수직하게 올릴 거잖아요. 대부분 어디를 찍을 거냐, 꼭 요 선 있는 데를 찍는다, 이 선을 옮긴다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빈 공간. 오히려 이 선에서 찍으면 안 좋은 게, 요 선에서 이제 요 손에 붙여서 움직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오선에 계속 걸리는 거 보이시죠? 내가 어차피 요 선 붙여가지고 저 위로 올려서 찍으면 저 점 찍혀요. 같은 점 찍혀요. 안 옮겨진다고요, 선이. 그래 놓고 선생님 선이 안 옮겨지는데요. 캐드가 이상해요. 아니요, 캐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빈 공간 쪽에 와서 아무데나 찍고 그냥 위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럼 따라 올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커버할 정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얘만 옮길 수도 있고, 아까 스트레치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S, 요거 커버할 정도, 요 정도만 이렇게 딱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리가 끝나죠. 물론 이제 스트레치로 하게 되면 이 박스, 그리고 이 박스가 갖고 있는 이 선이 전부 다 처리가 돼요. 왜냐면 겹쳐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만큼 움직였는데 여기서 우측 문도가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 스트레치보다는 하나의 박스의 그립점만 잡아서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잡아서 움직였다고 이 점의 위치를, 높이를 딱 맞춰주겠다고 계속 여기서 대놓고 움직이시면 클릭해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왜냐면 오스냅이 잡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약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좀 당겨요. 이래도 가요. 왜? 지금 우리 직교가 걸려있잖아. 이렇게 해도 간다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좀 조정해주는, 뷰포트의 사이즈를 조정해주는. 왜냐면 뷰포트의 사이즈가 동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때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다 정렬을 하고 위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삐져나온 거 다 해소해주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뷰포트의 요 틀들이 안 보여야겠죠. 자, 그렇게 해주는 건 이제 레이어 확장하시고,
여기 레이어 리스트 확장한 다음에 뷰포트 레이어 앞에 있는 아이콘 3개 다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운데 있는 프리즈를 이용하는 편이다. 뭐 저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그 다음에 Z 엔터, A 엔터.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요 뷰 타이틀. 그쵸? 뷰 타이틀을 이제 넣어줘야 돼요. 일단은 여기 뷰 타이틀에 그려져 있는 저 기호의 형태는 이미 그려져 있다. 저걸 뭘로? 인서트로 불러온다. 그래서 이제 저번 강좌에서는 제가 이제 클래식 인서트로 불러온 적이 있었죠. 옛날 타입으로. 솔직히 저는 그 방식을 더 좋아해요. 근데 요새 거는 이제 I하고 엔터 치면은 이제 이렇게 창이 뜬다. 이걸 싫어하는 건 여기에 블록이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 이제 블록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거 로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제가 이렇게 떠들고 나니까 이제 뜨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타이틀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움직여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요거 보고 적절한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내려놓으면 된다. 라는 건데 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내려놓고 나는데 얘가 안 없어져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참. 클래식 인서트 같은 경우는 창이 뜨긴 뜨는데 삽입하고 나면 아예 없어지죠. 예. 그래서 저런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인서트 쪽을 더 좋아하는데 요새 버전 같은 경우는 그게 단축키가 없어져서 클래식 인서트는 단축키가 없어져가지고 요새는 안 쓰죠. 어쩔 수 없이 안 쓰죠. 물론 이제 단축키를 제가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 단축키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처음 쓰는 사람들한테 처음 쓰는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단축키를 추가하거나 그런 행위를 잘 안 해요. 제가 원래 실무할 때는 단축키를 많이 추가하고 변경하고 그런 건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그런 행위를 잘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어찌됐든 이제 요거는 이제 결국 블록으로 삽입된 얘는 그림이에요. 그림이니까 그려져 있는 선들이니까 얘는 0번 레이어로 바꿔줘야겠죠. 0번 레이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작성해야죠. 글자 작성하는 건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할게요. CEO. 자, 선택하고 자 이렇게 저기 있는 거 카피해서 하면 좋은 점은 뭐다? 레이어를 안 바꿔줘도 된다. 그쵸? 그 다음에 Shift 눌러가지고 Shift 누르고 계시면은 순간적으로 직교가 꺼져요. 얘 하나 놓고 하나 더 넣어야죠. 하나 더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문제가 저걸 카피하면 문제가 얘는 문자 높이가 3이다. 근데 우리 그쪽의 문자 높이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3.5와 2.5다. 그러면 뭐예요? 이 문자 높이를 수정해야죠. 뭘 가지고 수정을 한다? 프로퍼타이즈. 컨트롤 P, 컨트롤 1번 눌러서 이제 이렇게 프로퍼티 창을 띄우고 그 다음에 글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트 높이만 수정을 해줘요. 여기 3.5 그렇죠? 여기가 엔터 치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ESC 눌러서 선택 취소한 다음에 다시 밑에 있는 글자를 선택을 해서 여기는 2.5 그리고 엔터 쳐주면 작아졌죠? 이렇게 바꿔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 같은 건 좀 조정을 해줘요. 물론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하고 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험번호 여기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한글로 바꾼 다음에 장판 띄고 도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축척이죠. 밑에는 축척 한칸 띄고 1/2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위치는 좀 조정을 해줄게요. 한글로 다시 영문으로 바꿔서 무브. 자 얘는 좀 위로 올라가서 붙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꼬다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꼬다리가 안 나왔으니까 꼬다리 좀 나오게 조정을 할게요. 평면 도와 축의 위치 관계는 뭐 이 정도면 비슷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렇게 세 군데에 뷰 타이틀을 달아줘야겠죠. 그래서 카피를 이용해서 카피 한 점을 잡고 이제 위로 당겨서 적절히 빛의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우측면도 거의 여기 시작하는 데가 오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한 다음에 작성된 글자 수정해 보는데 평면 들어가고 있으니까 평면들은 안 고쳐도 되고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평만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평만 지우고 우측 면도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작성이 끝나요. 자, 여기까지 작성이 끝났으면 Z 엔터 A 엔터 Z 엔터 A 엔터 줌 5를 해줘서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LT 스케일 선전율 축척을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LTS 자 제가 권장하는 값은 0.25다 0.25를 해놓고
뭘 확인해라? 중심선을 확인해라. 그래서 중심선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다. 얼추 비슷하다. 저 정도면 됐다. 아니면 여기 세 개짜리 가지고 확인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이제 보시면 이제 요쪽에 이제 요건데 원래 이제 여기 보면 미세하게 작게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하나 표시돼야 되느냐 근데 중심선 같은 경우는 너무 짧은 구간을 하게 되면 거기 점 하나가 표시가 안 돼요. 점 하나 표시가 안 되는 게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불안하다, 감점되기 불안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기만 개별적으로 바꿔주세요. 개별적으로 바꿔주실 때는 여기 오셔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 여기 표시가 되는데 저쪽에 왜 표시가 안 되지? 근데 축척 때문에 그래요. 축척이 먹여서 여기랑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만 다르게 표시해 주려면 얘만 이제 절반으로 줄이면 돼요. 얘만 절반으로 선택해서 얘만 바꿀 때는 컨트롤 1번 하면 여기에 선정류 라인 타입 스케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1로 돼 있죠. 여기에 0.5를 가미를 해주면 얘만 그럼 이제 여기는 좀 늘었죠. 많이 계속 늘었는데 이거를 배치로 가보면 얘만 이렇게 중간에 점이 하나 추가된 형태로 바뀐다. 제만 바꿔줄 수 있는데 저는 굳이 저기까지는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심선은 원래 중심선이 적용되는 길이가 짧으면 저 점을 표시하지 말고 않고 그냥 가는 실선으로 한다라고 제도법에 명기가 돼 있어요. 제도법에 명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까지는 오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 수치까지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출력 설정이죠. 출력 설정. 자, 출력 설정은 PAGESET 페이지 셋업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배치 휠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모디파이 수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수정하는 내용은, 응시 조건에서 볼 수 있어요. 응시 조건에서 볼 수 있고, 그걸 따라서 번호까지 매겨있으니까 그 번호 매겨진 항목들을 똑같이 바꿔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요거 찍어주고, 이제 여기 와서 제일 밑으로 해서 DW2 PDF 비슷하게 써있는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하세요. 그게 틀리면 틀려요. 어쨌든. 자, 그리고 ISO 전체 페이지라고 했어요. 한글 버전으로 전체 페이지. 이 영문 버전에서는 풀블리드라고 하고요. A4인데, A4도 297로 시작하는 게 있고, 210으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297로 시작되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풀블리드 A4에 297. 자, 그 다음에, 플롯 영역, 플롯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범위, 익스텐츠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롯 옵셋은, 센터 투 플롯, 즉, 플롯의 중심,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롯 스케일은 1:1, 그 다음에, 펜 스타일은 모노크롬으로 설정하시면 설정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OK, 클로즈, 그 다음에, 컨트롤 S, 저장, 그리고는 파일을 제출하시고 시험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어요.